네, 반갑습니다.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예. 마지막으로 최신 판례 정리하시면서 이제 가다듬으시면 될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1년 동안 준비 열심히 해 오셨습니다. 네, 그래서 뭐 특별한 거 따로 없고요. 우리가 준비하고 공부한 판례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다수 판례들은 다 익숙한 것들이고, 그 외에 이제 최근에 출제되었지만 아직 이제 경험하지 못한 판례들, 이런 것들을 조금 추가해서 브리타 대비 용도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최신 판례는 뭔가를 새롭게 공부한다 뭐 이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계속 이제 해왔던 것들이지만 좀 이제 마지막으로 챙겨가야 될 것들, 꼭 챙겨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혹여나 나올 수 있는 최신 판례에 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최신 판례 출제는 보면 경향이 해마다 다르죠, 그죠? 어떤 애는 좀 많이 나왔다가 어떤 애는 또 아예 다루지 않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좀 브리타 대비의 이제 의미가 강한데, 그러나 이제 우리 최근 이제 3개년 판례이기 때문에 뭐 올해 뭐 상하반기 1개년 판례가 아니라 3개년 판례를 잡았기 때문에 요 대부분의 판례들이 보면 중요 판례들로서 기본서에 담겨져 있고 모의고사에서 다뤄봤던 이런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필요한 것들을 되새기고 그런 것들은 가볍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올해 하반기에 나온 판례들처럼 조금 이제 새롭게 추가되고 생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합리적인 관점에서 잘 추려서 시험장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하시면 마무리가 쉽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재 2페이지 펼쳐서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헌법청론 제 첫 번째 판례를 보겠습니다. 진행은 그 큰 제목으로 보지 않고요. 그 큰 제목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소제목이 있어요. 좀 작게 써져 있는 소제목. 네, 이 소제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사건을 이제 좀 전체적으로 직관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제목을 중심으로 앞으로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국적 이탈의 제한 사건인데, 여러분 그 제 주문에 보시면 헌법불합치 기각 이렇게 뭐 섞여 있지만은 이제 헌법불합치 잘 기억하시는데, 위헌 결정은 우리가 꼭 되시게 됩니다. 위헌 결정도 이제 중요한 사례들은 꼭 되시게 주시고,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들 판례들이 뭐 이렇게 지문에 시험장에 나왔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추정법이나 소거법 이런 걸 통해서 접근하셔야 돼요. 모르는 게 나왔다, 준비 안 된 게 나왔다 해가지고 막 불안해하지 마시고, 추정법 또는 이제 소거법,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동원을 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푸시면 돼요. 소거법은 이제 추정법의 이제 효과인데 이게 이제 중심이죠. 추정. 쉽게 하면 나는 위헌 결정 사례들을 중심으로 해서 1년간 열심히 공부를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럼에도 내가 준비가 안 됐거나 좀 익숙하지 않은 판례들은 아마 위헌 사례는 아니어서 기본서나 진모에서 이렇게 다루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시고, 위헌은 아니라는 추정으로 이제 지문을 대하다 보면은 이 답이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워 나가는 방법을 택하다 보면은 답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내가 뭐 10개 정도가 모르는 지문이 포함되어 있다 할 때 한 7, 8개가 보면은 대부분이 추정법이나 7, 8개 아닙니다. 8, 9개 정도가 거의 대다수가 이 추정법, 그리고 그의 이제 효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거법, 이런 것들이 다 먹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시고, 혹여나 내가 준비 안 된 게 나왔다고 해서 막 떨거나 불안해하시거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1번 판례 이제 위헌 결정이니까 잘 아셔야 되겠죠? 알고 있습니다. 판상 가보시면요. 가번.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자는 편입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2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하는 이 제도가 이제 위헌이 나왔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활의 근거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규정한 게 위헌이다. 그 일률성이 위헌이 나왔거든요. 개별적인 정황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 사례가 우리가 저번에도 봤지만은 외국에서 이제 미국 시민권자죠. 우리 한국인 부모가 이제 유학 가가지고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는데, 미국은 국적 부여가 출생주주의를 원칙으로 해요. 혈통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 바로 그 나라의 국적,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얘는 이제 평생을 자기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라고 알고 살아왔는데, 맞죠? 근데 엄마 아빠가 미국 시민권을 따기 전에 한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또 혈통주의가 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 또는 뭐가 우리 한국 국적자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 바로 우리 국적을 또 부여받아요. 얘는 이중국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이중국적 또는 이제 복수국적이 된 사람들이 이제 문제인데, 지금 이제 국적법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국적법 판례는 위헌이 거의 안 나오죠.
이유는 헌법 제2조 1항에 국적 법정주의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국적에 관한 규율은 법률로 정한다. 이 법정주의가 결국은 재량권이죠. 국가의 풍부한 재량권, 광범한 재량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 존중의 관점에서 이제 심사를 하다 보면 위헌이 잘 형성이 안 돼요. 그럼에도 이제 위헌 난게 두 가지. 첫째, 부계혈통주의, 뭐 남녀 불평등 또는 남존여비 이런 이제 사상에 기초했던 부계혈통주의와 관련된 규정들하고 자, 그다음에 요거 복수국적자인데 이제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 병역준비역 복수국적자, 일률적 이탈 제한, 예외 없는 일률적인 적용. 요 두 가지가 위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부계 남녀 불평등, 그다음에 병역 준비역 요거 이제 떨어지면 되겠어요. 병역 준비역은 지금 우리나라 병역법에 따르면 만 18세 남성이면 자동으로 이제 편성되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될 당사자로서 자동 편성되고 뭐 일반적인 고지 절차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에서 살면 더더구나 모르거든요. 이 친구도 만 18세가 되던 무렵에 미국 군인이 되는 게 꿈이어가지고 미국의 모병관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이중 국적 문제나 이런 것만 없으면은 네가 미국 군인이 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알아봤더니 결국 이중 국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법에 따르니까 딱 3개월 3월 말까지 18세 된 날에 3월 말까지 국적을 처리하지 않으면 이제 우리나라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부랴부랴 준비를 해보려고 했지만 문제는 뭐예요? 평생을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영어밖에 못해요. 한국어도 못하는 친구가 또 한국 관공서를 막각 한 10개 종, 한 10종 정도 되는 국적 이탈 서류가 있어요. 그 이탈 서류를 관공서마다 다 찾아다니면서 그 짧은 1, 2개월 사이에 해소를 한다는 게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현재는 결정주의로 들어갑니다. 자, 두 줄 뒤에 봅니다.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 근거지나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이 기간 내에 이탈 신고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충분히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세 줄의 주된 생활 근거지 이런 데만 체크해 놓으세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게 위헌입니다. 나머지는 된 것 같아요. 뭐 하위 규칙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시고 오른쪽에 이제 기출 지문 이제 들어가 있죠. 오른쪽 페이지에 기출 지문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꼭 한 번씩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 판례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출제 가능성 낮아 보이니까 추정법으로 접근하는 걸로 처리하도록 할게요. 기출 지문이 있으니까 기출 지문 보시면서 이제 추정으로 내가 풀 수 있겠는가 이런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제 3번 들어갈게요. 3번은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폭력 범죄 공소시효 특례 조항의 부진정 소급 사건인데 자, 판상 들어봅니다. 가번 항소심 죄송합니다. 가번이 아니고 지금 이제 다번을 보셔야겠는데요. 다번. 자, 2012년 12월 전부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시행 전에 행해진 성폭력 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개정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 자, 이게 문제인데 이 특례 규정이 일단 뭐냐면 여러분도 아실 것 같은데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들은 아직은 이제 자기 결정권이나 자기 결정권을 완벽하게 행사할 단계가 되지 않은 미성숙자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 합의하고 잘못 이제 절차에 임해가지고 결국 이제 억울한 결과를 당할 수도 있고 막 이러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공소시효를 그 범죄를 당한 때부터 실제 피해를 입은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성년이 됐을 때부터 활발하게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능력이 됐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도록 하는 이 특례를 두거든요. 이런 특례 개정 규정을 이제 과거에 이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과거 사건에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소급은 소금이죠. 그리고 이제 부진정 소급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 적용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법률관계의 사후 적용으로서 부진정 소급 입법인데 이런 것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결론이 중요합니다. 합헌. 자, 일단은 그 공익이 좋고요. 공익이 좋고 또한 이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되면 바로 위헌이 나오는데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공소시효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합헌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구조를 잘 잡아주시는데 자, 다음 페이지에 다번 항목으로 가시면요. 우리가 떠올려야 될 게 또 있네요. 자, 소위법 금지는 13조의 명문의 규정이 있습니다. 13조 1항에 가면은 형벌불소급 원칙이 명시되어 있고요.
13조 2항에는 참정권, 재산권 등에 관련된 참정권, 재산권 등의 불소급 규정이 있는데, 이 형벌불소급 원칙은 우리 현재가 형벌의 강한 침익성, 이 국가작용의 침해성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소위법 금지 이론이 아니라 특수한 이론을 선언한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또 2항에 있는 참정권, 재산권 불소급에 관해서는 요거는 그냥 일반 이론으로 봅니다. 일반 이론을 선언한 거. 그래서 이 참정권, 재산권 항목을 결과적으로 이제 예시서를 취하는데, 모든 기본권 제한에 소위법을 금지하는 이제 일반 조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에 불과하고 특별한 의미가 없는데, 다만 얘만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일반 규범이고, 일반 규범. 얘는 이제 특수규범으로서, 특별규범으로서 한 조항 안에 이제 일반법과 특별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소위법 금지의 일반 이론, 근대 입헌주의에서 만들었던 일반 이론이 진정소위법 유형에 한정하여, 진정소위법의 소급에 한정하여 완성된 관계에 적용되는 원칙적 금지. 요게 이제 일반 이론이죠. 원칙, 예외를 허용합니다. 근데 이제 형벌불소급, 형벌작용이다라고 평가되는 순간, 소급의 외관이 존재하는 순간 바로 위헌입니다. 절대 금지 효과, 절대 금지, 절대 불허. 그래서 이 형벌은 강한 침익성을 예정해서 이제 특수 이론을 선언한 것으로 보는데, 그 외 나머지는 형벌 작용 외에 나머지 기본권 제한 작용은 다 이제 진정소급의 원칙적 금지로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소시효 제도에 관련해서 소급을 한 건데, 이게 형벌불소급이냐 아니냐 그걸 따져야 되는데, 우리 현재가 공소시효는 형벌불소급 문제가 아니라고 했어요. 요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전두환 재판이라고 해서 5.18 특별법 사건, 공소시효 연장하는 그 5.18 사건에 관련해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그 법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가 합헌 결정 내릴 때 나왔던 논건데, 요번에 또 쓰입니다. 자, 이제 다번 항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공소시효 제도가 헌법에 정한 죄형법정주의의 보호 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는다면 소위법의 헌법적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 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일반 이론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것이다. 요게 바로 이거예요. 형벌작용으로 평가되지 않으면 이제 요 일반 규범에 따라서 판단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보시면 그 줄 뒤에 아직 진행 중인 공소시효를 정지 배제하는 것은 부진정이다. 자, 진행 중 부진정. 이렇게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또 밑에 줄랜데 보시면은 기존에 적용되던 자신에게 유리한 구법이 계속 적용될 것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만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 요거는 결국은 부진정 소위법이니까 여기 어디에도 안 들어요. 여기 어디에도.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소위법 금지 원칙의 내용이고, 자, 여기 봅니다. 소위법 금지 규정은 요 두 가지에 관해서 적용이 되는데, 자, 진정 소급이거나 혹은 형벌에 관한 소급일 때만 소위법이 금지되고요. 반대로 이제 부진정 소급일 때는 적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진정 소급은 허용되는 거다. 허용됩니다. 부진정은. 요거는 이제 헌법이 금지하는 절대 악으로 평가되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이제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하는 별도의 어떤 그 헌법 원칙이 있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이라고 하는 다른 원칙에 의해서 제한이 따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래서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제한될 수 있을지언정 소위법 금지 이론 자체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금지된다라는 법리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위에서 부진정이라는 게 판정이 됐잖아요, 그죠?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안에까지만 적용하기 때문에 부진정 소입이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 이 법리도 아니고 이 법리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적용을 해서 이제 판단하는데, 신뢰보호 원칙의 이제 판단 기준이 이제 바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보호 가치 있는 신뢰가 존재하고 공익이 존재할 때 그들 간의 비교 역량을 통해서 판단하는 그런 일반적인 이제 심사 과정이죠. 자, 그래서 이제 내려가시면은 그 일반적인 이제 비교 역량을 하는데, 그 줄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어린애들, 판단 능력이 미약한 어린애들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이제 바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이제 성년이 되어서 이런 피해 상황들을 제대로 이렇게 고발하고 억울함을 제대로 이렇게 현출해낼 수 있는 단계에 가서 그 재판정에 재판을 할지 말지, 재판정에 설지 말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게 하고 그 단계에서 재판에 임하게 하는 것들이 올바른 것이다라는 이제 공익적인 요청이 타당하다고 봤습니다. 자, 그리고
네, 넘어가서 4번으로 가죠. 4번. 아주 또 유명한 표가 나왔네요. 교원의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 사건인데요. 일단 소제목에 정당하고 정치단체를 나눠서 체크하세요. 정당 가입 금지 또는 정당 결성 금지는 합헌인데 기타 정치단체 결성 금지 조항이 위헌 나왔습니다. 한 조항의 일부는 합헌이고 나머지 부분이 위헌 나온 건데요. 정당은 근처에다 써볼게요. 정당은 누가 봐도 정당 기타 정치단체 결성 금지라고 했는데, 자, 얘는 누가 봐도 대표적인 정치 결사예요. 그 용어 속에 있죠, 그죠? 예, 정치물이다. 예, 그래서 정치 결사거든요. 근데 우리 헌법상 이제 요 사건이 그 나번의 판상을 보시면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31조 7조 2항에 가면 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요성이 이제 요청되는 항목들이 있고, 또한 31조 4항에 가면 교원의 그 정치적 중립성 조항이 또 있어요. 우리가 전자중대에서 외웠던 부분인데,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라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조문에 따르는 두 가지 가중된 어떤 정치적 중립성 요청이 대표적 정치 결사에 적용된 것은 타당하다고 봐요. 자, 근데 기타 그 밖의 정치단체 요 표현이 이제 위헌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의 그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회 활동은 정치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보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민주국가에서 모든 사회 활동이 정치와 관련된다. 자, 무슨 말이죠? 이거죠. 민주국가.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이나 정치적인 의견의 교환이 자유롭게 보장되는 이런 대한민국 사회에서 모든 사회 활동들이, 일반적인 사회 활동에 보면은 이런 정치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학부모들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라도 함께 나누고 뭐 이런 이제 주기적인 모임을 갖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는데, 그 모임에서도 보면 꼭 끝날 때는 이 나란 일 걱정을 해요. 코시국 이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 교육에서 많이 배제됐는데, 열악했는데 교육 정책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나라 정책 이야기하고 나란 일 걱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이제 학부모의 뭐 식사 모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정치적인 내용들의 의견을 주고받고, 자, 그러다 보니까 기타 정치단체 이 의미를 이제 너무 넓게 이해하다 보면은 자칫하면 모든 사회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악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항은 정당 부분에 한해서는 합헌인데, 기타 정치단체까지 구체적 기준도 없이 그냥 기타 정치단체 이런 식으로 이제 규율을 한 것들이 요거는 모든 사회 활동을 차단할 수 있는 용도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 해서 우리 현재가 위헌 결정을 했어요. 공무원도 개인의 자격을 가지고 사람인데, 그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시면은 로마자 2번에 1번 정당 부분이죠. 제목 보시면 정당 부분. 요거는 안 봐도 됩니다. 누가 봐도 대표적인 정치 결사이기 때문에 정치를 본연의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라는 게 있어요. 제목 개념 자체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합헌이에요. 자,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2번 그 밖의 정치단체에 관한 부분을 보는데, 그 2번이 이제 법정 의견이 조금 이제 나눠졌는데, 그 차이점은 법정 의견 중에 일부는 명확성 원칙 위반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일부를 판단하고 그냥 바로 그냥 위헌 결정을 내리자 하고 끝내버렸어요. 더 이상 판단하지 말자. 뭐 심사 기준 중에 하나 위반되면은 그 바로 이제 뭐 딴 거 볼 필요도 없이 위헌이니까 거기서 끝내버렸어요. 근데 양과로 2번에 이제 세 명의 이제 의견은 거기다가 과잉 금지나 이런 것들도 좀 다각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던 요런 이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냥 합쳐서 보면 돼요. 다 공통돼요. 공통되는데, 그래서 이제 2번에 가시는 것도 좋은데 양가로 2번에 나번으로 진행을 하시죠. 거기 이제 보시면 여기 이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지금 이제 마지막 과정이니까 막 보지 마시고 좀 우회적인 논거들이 막 있는데, 요거를 이해를 잘 하시면 돼요. 민주국가에서 모든 사회활동은 정치와 관련된다. 이 표현이 지금 다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유사한 사건에서. 그래서 이런 논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냥 접근하시면 되고, 결론만 딱 잘 잡아내면 되고, 그 외 나머지 것들은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불명확합니다.
그 개념 자체가 불명확하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과도한 규제로 확장될 수 있다 해가지고 위헌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른쪽에 풍부한 기출 지문들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걸로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제 엄청나게 이루어졌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뭐 자료가 풍부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좋은 판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 판례로 가도록 하죠. 요것도 보지 않을 겁니다. 이유는 그 제목 보시면은 사회공무원의 정치적 행위 금지 사건인데 그 구조가 똑같아요. 구조가 금방 봤던 요 판례하고 교육공무원 사례하고 똑같이 정당 기타, 경당 기타 정치단체 결성금지 조항인데 정당 부분은 합헌, 기타 정치단체 부분은 위헌 이렇게 나오는데 논거가 똑같아요. 예, 그래서 뭐 요거 정도 이제 뭐 결론이 똑같다라는 구조만 파가시고 뭐 사회복무요원 이런 것들은 뭐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사회복무요원이 왜 이런 이제 규제 공익근무원이잖아요. 옛날에 공익근무원이 왜 이런 규제가 따를까 하니까 제목에 그것만 써놓으세요. 제목에 사회복무요원 그 근처에다가 그 일반 행정을 보조하죠. 국가 행정을 보조하기 때문에 국가 행정을 보조하는 기능을 가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법 규정이 적용됩니다. 넓은 의미의 국가행정을 보조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의 규율이 적용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적으로 아까 교육공무원 사례하고 똑같이 공무원법의 복무규정에 따라 정당가입이나 기타 정치단체가 가입이 금지됐던 건데요. 요거 우리 헌재가 이제 위헌이라고 판단했죠. 자, 여기서 그 나번의 항목으로 한번 들어가 주시죠. 결정요지의 나번. 이게 이제 제가 여기 말씀드렸던 요 표현 나오는데 요 표현으로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아까 선례도 보면 그 맥락이 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거든요. 근데 이제 편집을 해놓으니까 이런 이제 정확한 맥락들이 좀 희미해졌는데 어떤 전체 맥락이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정유지의 나번 가보시면 이 사건 조항은 그 앞에는 보지 말고요. 자, 두 줄 뒤에 가볼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되고 단체는 국가 정책에 찬성 반대하거나 뭐 이렇게 나가는데 보이죠? 예, 그 두 줄 준 거 뒤에 보시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요 부분만 체크하세요. 예,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되고 있다. 여기까지. 예, 그래서 정치와 무관한 사회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엄격하게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학부모 그 식사 모임에서도 하물며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끝내는 이런 평상적인 일상적인 이 민주 시민들의 행동 형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이 자칫 모든 사회 활동을 금지하는 이런 이제 위험한 효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6번으로 가겠습니다. 복수당적 보유 금지 사건인데 우리 정당법에 따르면 그 정당의 그 당원이 되는 자격, 즉 당적은 하나만 가질 수 있고 복수를 못 가지게 돼 있어요. 그 제도의 이제 입법 취지만 잘 아시면 합헌이라는 게 바로 나오는데 결정조지로 가시면은 자 내려가 볼게요. 5줄 뒤에 보세요. 요거는 예, 정당의 자유에 대한 이제 적극 보장 이론 이런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5줄 뒤쪽에 이제 줄을 보시면서 그냥 그 심사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론만 보세요. 자, 일단 정당의 자유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장 이론. 자, 처음 보십시오. 헌법 8조 1항에 정당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는데 정당의 설립의 자유만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헌재가 설립뿐만 아니라 활동 소멸 전체 과정의 포괄적인 자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당 포괄적 정당 자유권설. 포괄적인 정당 자유권설. 취하고 그다음 두 번째 이 정당의 자유는 말 그대로 이제 자유죠. 자유. 요걸 이제 기본권으로 보거든요. 기본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심사 기준도 과잉 금지 원칙을 채택합니다. 그래서 정당의 자유를 설립 과정을 제약하거나 혹은 이제 정당 강제산 제도처럼 설립된 정당을 이제 퇴출시키는 이런 8조 사항에 따르는 강제산 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제산 외에 덜 침해적인 이런 대안들이 존재하면은 강제산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비례의 원칙의 최소 침해성 원칙을 판단하는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포괄적 자유권이고 기본권입니다. 포괄적이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심사 기준, 이 자유권의 제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심사를 할 때는 과잉금지 원칙 또는 이제 비례의 원칙을 적용을 해서 심사한다. 이런 결론들 이렇게 바로 뽑아내시기 바라요. 자, 그래서 그 내용들이에요.
예, 그리고 이 정당의 자유는 포괄적 자유권설인데 요게 나오는 이유 자체가 자, 이런 것들이 전체 이제 기조가 뭐냐면 그 정당 제도라는 것이 대의제 국가의 본질 요소입니다. 대의제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나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매개자를 그 통치 조직을 따로 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대신 행사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로 친다면은 차주가 직접 운전을 하는 모습이 아니라 차주는 뒤에 앉고 운전자가 앞에서 따로 운전하는 이런 형태다 보니까 차주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경로를 잡은 운전사를 언제든 뒤에서 터치하고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매개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의제 국가의 본질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의제 국가의 본질 요소인 정당에 대한 정당 보장 적극설. 정당에 대한 줄여 쓰죠. 적극 보장 이론이에요. 적극 보장 이론. 대의제 국가의 본질 요소. 민주국가 본질 요소. 민주주의의 본질 요소. 자, 그래서 이제 적극 보장론 이제 이런 것들이 제일 출발점인데 여기서 이제 이런 해석들이 다 나오게 되는 건데, 자, 그 부분이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에 과잉금지 원칙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그래서 과소금지나 이런 최소 보장이 아니라 최대 보장의 관점에서 기본권이기 때문에 심사한다는 법칙이 나왔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아주 간단합니다. 결론인데 심판 조항은 정당의 정체성을 보존하기 위한 대책이다. 자, 여기 체크합니다. 정당의 정체성. 그래서 아이덴티티죠. 어떤 정당들이 개별 정당들이 다 이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무리들인데 이런 이제 무리 대 무리에 어떤 사람 이제 양다리를 거치는 이런 존재들이 이제 개입함으로써 이런 아이덴티티를 서로 해칠 수 있는 위험을 배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정체성 또는 아이덴티티 보장을 위한 제도다. 합헌. 자, 이제 7번으로 갈게요. 요것도 그 법정 당원수, 우리 5천 주소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런 거 합헌 나온 거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자, 안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8번. 8번. 지방의원의 후원의 지정 금지 사건인데 그 옛날에 이제 국회의원만 현직 공무원 중에서는 국회의원만 예전에 그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조항이 있었고 그 외에 나머지는 이제 부정을 했었어요. 우리 법이. 그 법을 만드는 존재들이 다 국회의원들이다 보니까 지네만 누리려고, 지네만 승승장구하려고 계속 이제 지네들만 한 번에 이제 국회의원 자리 얻은 것들만 계속 헤쳐먹으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 학계에서는 이 정치안법의 후원의 그 조항을 국회의원들이 지네를 위해서 만든 악법이다. 의원들의 악법으로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는데 하나씩 위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확대돼 가고 있는 과정인데 가장 최근에 지방의원 후원의 지정 금지, 현역 의원이에요. 현역 지방의원 후원의 지정 금지는 지방의정 활동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국회의정 활동과 맞먹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한 정도의 이제 업무 비용 같은 것들의 충당 필요성이 있다라는 걸 인정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결론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거제도로 가서 9번 판례 보시는데 이것도 위헌 나왔네요. 자, 제목 지자체장 선거와 선거의 예비 후보자에 대한 기타권 반환 사유에 관한 구공선법에 관한 위헌 제청 사건. 뭐 긴데, 자, 판상으로 들어갑니다. 이거는 제목만으로 판단이 좀 어려워요. 자, 판상의 가번. 지자체장 선거 예비후보자가 정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후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기타권 반환 사유에서 규정두지 않은 것, 즉 기타권을 돌려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게 이제 위헌 나온 건데 이거 이미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위헌 결정이 있어요. 위헌 결정이 있는데 이 조항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예비후보자에게 적용되는 사안에서 또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예요. 똑같은 논리인데. 자,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그 컷오프 예비 후보자의 기타권 반환 배제해가지고 위헌 결정이 국회의원 선거 사건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판상의 첫 줄 중간 공천심사 탈락 정도만 체크해 놓으세요. 공천심사 이런 것들이 이제 예비심사인데 좀 큰 정당들은 뭐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같은데 이제 후보를 내보낼 때, 즉 후보를 공천할 때 경선을 주로 치르죠, 그죠? 자, 이때 보면 뭐 너도 나도 후보가 되겠다고 막 갯대가 덤벼들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미리 걸러낼 건 걸러내야 돼요. 영 이제 경쟁력이 없거나 이러면 좀 여과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비 심사. 요게 이제 공천 심사라고 하죠.
공천을 위한 예비심사를 거치고 이 예비심사를 이제 통과한 사람들, 뭐 지지율이나 지금까지 뭐 활동 배경이나 이런 것들 다 조합해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못 갖추면 탈락이고 그걸 갖춘 사람들만 이제 경선을 실시하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당내 경선에 이제 돌입을 하게 되는데, 자, 이게 여과장치죠, 그죠? 자, 근데 이 여과장치의 기준마저도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이제 경선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컷오프 예비 후보자라고 합니다. 컷오프 예비 후보자. 요거만 떠올리시면 돼요. 컷오프. 예, 뭐 어근을 따지자면은 컷, 잘리다, 오프, 이탈하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기준도 못 최소한의 기준도 못 갖춰서 잘려 나간, 잘려 떨어져 나간 이런 이제 컷오프 예비 후보자를 이제 떠올리시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기탁금 반환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기탁금을 안 준단 말이에요. 예비자도 기탁금 내는데 안 돌려준다는 거죠. 당연히 위헌 나와야 됩니다. 이유는 이 사람들이 기탁금의 취지를 가지고 오시죠. 선거 기탁금은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필요한 장치입니다. 선거의 이제 불공정을 방지하기 위한 이런 장치인데, 이 컷오프 당한 예비 후보자가 그러면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존재들인가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죠. 그래서 선거의 공정 또는 이제 공정선거라고 할까요? 공정선거를 해치는 존재.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선거의 보장을 위해 담보를 위해서 기탁금이 있는 것이거든요. 선거 기탁금 제도가 이제 있는 것인데, 이런 이제 기탁금 제도의 이제 취지와 상관이 없이 반환을 안 주겠다 하는 것들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컷오프 당했다. 좀 아직은 기량이 딸린다. 아직은 이제 좀 준비가 덜 됐다. 이런 것들이 정치 물을 흐리는 존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공정선거를 해칠 때나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런 규제들이 필요한 건데, 그렇게 공정선거를 해친 바도 없는 존재들한테 안 돌려주는 것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위헌이 나눈 겁니다. 자, 이제 10번 판례로 가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일부 위헌이 섞여 있는데,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그 중에 일부만을 반환하는 거, 기탁금 1,000만 원은 좋게 나왔는데 일부만 반환하는 이 조항이 위헌 나왔어요. 이 사례가. 자, 먼저 이제 판상으로 바로 가봅니다. 가번 대구교대 사건인데, 대구교대는 이제 국립대입니다.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1,000만 원의 기탁금. 자, 1,000만 원 체크하시죠. 자, 근데 대구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는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간접선거제였습니다. 간선제. 네.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를 이제 직선제로 할까 간선제로 할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법에 따르면은 교원들이 선택하게 돼 있어요. 교원들의 합의로 정하게 돼 있는데, 교원들이 직선으로 가기로 합의를 하거나 간선으로 가기로 합의를 하거나 혹은 아무런 합의가 없거나 이런 이제 경우수를 가지고 아무런 합의가 없으면 이제 간선으로 가게 되고, 합의 있으면 합의에 따르게 합니다. 근데 이제 간선을 선택한 거죠. 이 학교는. 자, 간접 선거 방식 간선제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거 직선제예요. 예, 직선제. 죄송합니다. 요 좀 바꿔주세요. 전북대 사례가 이제 간선제 사건인데, 그거는 우리 기본서에 있고요. 다 있습니다. 둘 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직선제 방식으로 이제 채택했는데, 이 직선제 방식을 채택한단 말은 교원 전체가 다 유권자로서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필의 대상들이, 후보자가 어필할 대상들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어필할 수 있는 기회, 즉 선거운동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좀 폭넓게 보장돼요. 그래서 선거운동의 다양성이 보장됩니다. 자,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선거의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거예요. 선거운동의 다양성은, 자, 선거의 불공정 선거, 이제 공정선거를 해칠 위험, 공정선거 해칠 위험이 그만큼 이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많아지다 보니까 높아진다는 거죠. 높아진다. 비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0만 원 기탁금을 합당하다고 봤어요. 근데 요거 비교하실 게 전북대 사건이 있죠. 국립 전북대 사건을 좀 비교하시는데, 전북대는 간선제 방식을 채택했거든요. 자, 그래서 간선제 방식을 채택한 이런 학교의 경우는 선거운동이 다양하게 보장되는 게 아니라 한정성으로만 보장됩니다. 한정성. 즉
합동연설회나 뭐 이 정도 전체를 모아놓고 한번 합동연설회 하는 요 정도로만 보장되고 몇 안 되는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결국 이제 선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 어필의 기회, 홍보의 기회가 다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그게 무질서해진다 해가지고 한정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논리적으로 공정선거를 해칠 수 있는 위험도 그만큼 이제 낮다는 것인데 여기서 이제 똑같은 1,000만 원을 설정하는 바람에 그거는 과하다 해가지고 위헌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사례는 이제 직선제 사건이기 때문에 과하지 않다고 평가됩니다. 자, 결정요지 가번 가볼게요. 내려가시면 대구교대는 아랫줄로 가세요. 아랫줄 뒤에 보시면 직선제를 채택하면서 자, 직선제 체크. 다양한 방법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체크합니다. 직선제를 채택하면 다양하게 보장해야 돼요. 그게 선리인데 그러다 보니 선거가 과열되거나 혼탁해질 위험이 그만큼 증대되었다. 자, 증대 체크합니다. 이게 결국 공정선거를 해칠 위험이 커졌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1,000만 원 정도의 이제 그 기탁금, 보증금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판상으로 올라가시면 이제 나번 일부만 돌려주는 게 위헌 나왔는데 자, 보십시오. 총장 임용 후보자 선거 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최종 환산 득표율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만 기탁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반환하지 않는 기탁금은 대학발전기금의 귀속. 자, 대학발전기금 귀속 체크해놓을까요? 이게 그거 뭐냐면 절반만 돌려주는 거예요. 절반만 돌려주고 15% 이상 득표했다. 그중에 이제 당선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선자를 포함해서 상당한 정도의 지지를 받은 이런 후보자들을 마저도 절반만 돌려받고 절반은 대학 발전기금으로 지네가 학교가 그냥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거는 기탁금 제도의 취지 어디서도 이렇게 반액을 먹을 수 있는 요소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공직선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종 이제 선거, 선출제 이런 데서 요구되는 기탁금의 일반적인 속성은 결국 공정선거를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거든요. 근데 이게 공정선거에 해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하면은 다 돌려줘야죠. 일정한 지지를 받아서 공정선거에 공정하게 참여했다 하면 다 돌려주는 게 이제 원칙인데 여기서는 학교 발전기금으로 쓰겠다. 기부금으로 본 거예요. 기부금. 예. 학교 기부금. 그러니까 이 결국 선거 공정을 이제 공정선거를 위한 이제 담보금, 보증금이지. 이게 학교 기부금으로 변질되는 이런 요소들은 선거의 어떤 일반적인 선거를 위한 기탁금 제도의 일반적인 속성에 비추어 아무리 넓게 봐도 이런 취지를 찾을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학교 기부금으로 흡수되는 요 반액 반환 부분 요게 이제 위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11번 판례로 가겠습니다. 요건 안 봐도 돼요. 네, 지금 현재 이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할 수 있고 선거일 당일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처벌하고 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합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요 정도만 보죠. 혹여 이제 부속 법률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 대비해서 지금 현재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기간 개시일은 대통령 선거하고 기타 선거가 좀 다릅니다. 대선, 기타 선거가 구별되는데 요거는 이제 똑같다라는 이제 오지구만 대비하세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시험에 못 나옵니다.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가 선거운동 개념이에요. 전일. 자, 그래서 각 개시일부터 전일까지인데 예외들이 있습니다. 선거기간 개시일 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예외가 예비후보자 제도죠. 예비후보자. 예, 여기는 이제 아주 제한적이지만 사전 선거운동의 기회를 부여하죠. 그 다음에 이제 선거일 전일까지가 선거운동 기간인데 또 예외가 선거일 당일에도 정보통신망, SNS나 이런 이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들은 인정을 해요. 예, 그래서 그 투표 인증샷, 투표 권유 또는 독려를 위한 인증샷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이 됐는데 우리 국회가 좀 유연하게 봐드리자 국민들 이래가지고 이제 열어줬어요. 그래서 그 기간하고 그 합당한 예외들 이렇게 맞춰놓으시면 훨씬 더 암기하기가 좋을 거예요. 이렇게 암기하시고 지금 그러면 이제 요런 거 아니면 요런 경우 해당하지 않으면 선거일 당일에 선거운동하면 다 불법이거든요. 합헌이란 뜻입니다. 무절제한 어떤 선거 혼탁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고요. 자, 그다음 12번 판례로 갑니다. 공직선거법 조항 중에 이제 뭐 또 부진적인 부작이 하는데 이걸로는 모르고 자, 판사항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죽하시면 자, 공선법 중에
제외 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제외 선거인 등에 관한 부분이 불완전 불충분하게 규정되어 있어 제외 투표기간 개시일에 임박하여 또는 제외 투표기간 중에 제외 선거 사무 중지 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 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에서 제외 투표 개시일 이후에 귀국한 제외 선거인 등에 대해서 투표를 인정하지 않는 게 이제 문제되는데 좀 길죠. 긴데 첫 줄 다시 한번 가봅니다. 다운표된데 제외 투표 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제외 선거인에 관해서만 귀국 투표를 인정하는데 그 위에 제외 투표 기간 개시일 전 체크하시고 위에다가 이제 귀국 투표 허용이라고 써놓으세요. 귀국 투표 허용. 네. 해외 투표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서 우리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 해외에서도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다만 이제 이런 존재들이 해외 투표 기간 중에 뭐 국내로 들어오거나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혹은 이제 그 기간 개시일 전에 국내의 어떤 업무 수행차 대한민국으로 이제 들어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그 해외 투표 기간이 이제 시작된 이후에 들어온다면 투표를 하고 오면 되죠. 거기서 투표를 하고 오면 되는데, 그런데 개시도 안 된 상태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와야 되는 분들은 투표를 못 하고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으로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그거 이제 업무 끝나면은 해외로 다시 가서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국내에서 투표가 이제 그 다음에 곧이어서 진행되는데, 그런 뭐 이중의 어떤 그 복잡한 절차를 요구하는 게 돼가지고 결국 이제 어떠한 연유로 투표를 하고 싶었지만 투표가 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재외 국민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내 투표 기간이 이제 곧이어서 진행하거든요. 국내 투표 기간이 진행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이제 머문다면은 원할 때 그 기간 안에 귀국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이제 허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람에 한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례가 아주 특수한 사례인데 세 줄로 가볼게요. 제외 투표 기간 중에 제외 선거 사무 중지 결정이 있었고 그에 대한 재개 결정이 없었던 예외적인 상황 여기 줄 다 그었어요. 이게 사건 개요입니다. 사건 개요. 그 제외 투표 기간이 이제 개시됐어요. 그럼 이제 법 조항에 따르면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람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 국내에서 귀국 투표를 허용하다 보니까 제외 투표 기간이 일단 개시가 된 상황이 돼 버리면 이 사람은 우리 귀국 투표가 허용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에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제외 투표 기간에 이렇게 기간이 있을 텐데 며칠 있다가 일 보고 이제 며칠 후에 해야지 했는데 가다 보니 선거를 진행하다가 뭐 선거 그 기기가 잘못됐다든가 뭐 부정선거 고발이 있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선거 사무가 중단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업무보러 한국으로 넘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재개가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투표를 못 하고 우리나라로 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개시일 전에 온 게 아니라 투표 기간 개시 이후에 온 사람이기 때문에 법의 적용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위헌 제기를 했는데 우리 현재 가봅니다. 결정 요지로 내려가세요. 두 번째 단락에 줄 보시면 둘째 줄 보세요. 이 기간 내에 뭐 이 다음에 좀 보세요. 제외투표관리관이 제외선거인 등 중 실제로 제외투표를 한 사람들의 명단을 중앙선관위에 보내거나 중앙선관위를 경유해 구시군위원회에 보내어 선거일 전까지 투표 여부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을 상정할 수 있다. 체크합니다. 투표 여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상정까지 무슨 말일까요? 지금 행정전산화 예전같이 뭐 종이 기록으로 이렇게 유지되는 행정이 아니라 전부 이제 행정망이 전산화돼 있잖아요.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이 이제 행정 전산화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외국에서 투표한 사람들은 거기 기록이 남잖아요. 전산 기록이 남고 그런 기록이 이제 남은 사람이냐 아니냐를 여기서 실시간으로 대조가 가능해요. 예, 엑셀로 편집되어 있는 것들을 뭐 바로 이제 그 메일로 쏘고 해가지고 바로 들여다볼 수도 있는데 그걸 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규정을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행정정산을 고려할 때 이 조항은 시대착오다라고 본 것입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이런 이제 예외적인 상황들을 고려하는 참정권의 행사 보장이 약하다. 행정편이다라고 해서 이제 위헌 나왔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13번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건 그 소제목은 좀 불투명해요. 선거운동 기간 조항이 이제 위헌 나왔는데 그 선거운동 기간 조항이 뭐 전체적으로 위헌 나온 게 아니라 그 안에 이제 특정 부분이 또 일류 쪽에서 위헌이 나왔거든요. 그 부분을 좀 보시는데 일단 판시상으로 가볼게요.
자, 나번으로 가봅니다. 예, 위헌 나온 부분만 보세요. 자, 구공선법 조항 중 선거운동 기간 조항 중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에 관한 부분. 자, 여기 죽으세요. 선거운동 기간 전에 사전 선거는 원칙적으로 안 되죠. 선거운동 기간에 아까 봤듯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전 선거운동의 예외로는 현재 예비후보자 제도만 인정됩니다. 자, 그런데 선거운동 기간 전에 개별적으로 대면하여 말로 선거운동 여기 체크하세요. 예. 자, 이거는 선거운동 기간을 이렇게 딱 엄격하게 정해놓은 이유가 뭐냐면 금권 선거, 권력이 동원되는 선거, 이런 불균등한 선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게 우리 판례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균등하게 선거권을 가지고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객관적인 기간을 두는 것들인데 그에 합당하다면 부합한다면은 예외를 둘 수 있어야 되는데 금방 읽었던 그 부분요. 아무리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발로 쫓아다니면서 직접 대면해서 말로 선거운동하는 이런 것들은 돈이 많아야 되는 건 아니죠. 돈이 없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직접 발로 뛰면서 발발이처럼 뛰어다니면서 이제 선거하는 건데 이거는 몸으로 때우는 것이지 돈으로 때우는 게 아니거든요. 써볼까요? 몸으로 때우는 거지 돈으로 때우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권 선거 운동의 방지나 이런 여러 가지 권력이 동원되는 선거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선거운동 기간에 그러니까 원래 취지에서 예외를 둬도 될 부분이란 거예요. 근데 우리 법은 예외가 예비후보자 제도 빼고는 예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위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조항 전체가 다 그 통으로 위헌이 된 뜻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면서 말로 하는 선거운동 이런 것을 예외로 규정하지 않은 것, 즉 예외가 부족한 게 위헌이에요. 그래서 이 선거운동 조항이 자 전체적으로 이제 위헌은 나왔는데 위헌의 취지는 선거운동 기간을 둔 것 자체가 위헌 아니에요. 둔 것 자체는 아니고 합리적인 예외를 고려하지. 아는 것, 예외 고려가 약한 거, 요게 이제 위헌입니다. 예외 고려가 약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직접 발로 뛰고 말로 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예외를 둠이 마땅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기억하시고 그 안에 내용들을 안 보셔도 됩니다. 다음 이제 14번으로 갈게요. 네, 이런 것들은 안 보겠습니다. 그 선거범죄로 인한 각종 피선거권 제한이나 뭐 선거권 제한 이런 것들은 이미 합헌 나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본서 정리할 때 다 본 거예요. 직무할 때도 봤고 그래서 소제목의 선거범죄 정도 측하시고 그러나 다만 이제 비선거범죄, 선거범죄 아닌 나머지 뭐 후보자 비방죄나 불법 선거운동죄나 뭐 이런 선거법에서 정하는 선거범죄 말고 자 비선거범죄. 나머지 이제 전부 범죄 이거는 뭐 한두 개가 아니죠. 도로교통법 위반부터 뭐 살인까지 해가지고 뭐 엄청난 범죄 유형이 있을 텐데 자 이런 것들은 비선거 범죄를 사유로 삼는 선거권 제한 등은 우리 헌재가 세모 법리를 제시해요. 세모. 그래서 그냥 바로 위헌도 아니고 바로 합헌도 아니고 범죄의 경중이나 불법성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가 들어가면 합헌이고 그런 고려 요소가 법이 없으면 위헌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범죄의 경중 등 고려, 즉 다른 말로 하면 개별화 요청이에요. 비선거 범죄는 유형이 워낙 다양하거든요. 유형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선거에 선거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반선거 성향을 보여준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고려가 필요한데 이런 개별화 요청, 개별화의 고려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못하면 위헌이 나와요. 자, 여러분은 그 소제목의 선거범죄 근처에다가 반선거 성향이라고 써볼까요? 그래서 선거 절차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런 성향을 보여준 범죄자들을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들은 타당한데 다 바로 합헌 나와요. 바로 합헌인데 그 외의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반선거 성향이 짙은 존재인지 그렇지 않은 존재인지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15번 판례로 갈게요.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인데 요거 관련 사례들 많이 나와 있죠. 자, 일단 판사항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하십시오.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에서 요거는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원래 이제 이런 서울교통공사의 상근직원이나 이런 존재들은
당원이 뭐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규제가 있다기보다는 당원이 아닌 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당내 경선, 이게 뭐냐면 그 대국민 경선 또는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국힘이나 더민주처럼 이제 거대 정당들은 보면은 유권자들의 민주적 정당성을 풍부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경선을 치르는 대국민 경선. 그러다 보니까 자기 당원이 아닌 존재들한테도 이렇게 투표권을 주고 이런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죠. 열려 있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상근 직원은 당원이 아니어도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연락이 온 거예요. 예. 선발되셨습니다. 참여하시죠.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야, 나도 국민인데 그래. 한번 가볼까 했는데 안 되게 됐어요. 법에서. 하지 마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열혈 상근 직원이 무죄를 했는데 위헌을 받아냅니다. 자, 이제 해설로 가보시면 로마자 2번에 결정요지, 예, 로마자 2번 들어봅니다. 줄 보십시오. 줄보다 세 줄 말고 그 두 줄부터 한번 볼까요? 서울교통공사의 상근 임원인 사장은 임원진 사장은 서울특별시장이 임명하고 공사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갖는 것과 다르게 서울교통공사의 상근 직원은, 자, 상근은 비상근하고 좀 구분될 뿐인데 그 직원에다 체크해 볼까요? 직원? 예. 임원도 아니고 직원은 그냥 월급쟁이에요. 그죠? 상근직이다라는 것이 이제 상시적인 임무를 부여받는다는 뜻일 뿐이고, 결국 이제 임원하고 다르게 뭐 경영의 지배력을 가지고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평범한 직원을 상근 임원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못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근 임직원 경선운동 금지조항 중에서 상근 임원 경선운동 금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상근 직원에까지 경선운동에 참여를 못하게 하는 거, 오픈 프라이머리에 참여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 국민주권 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는 참정권 행사의 과대한 제한이다. 이렇게 해서 위헌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많죠. 얼마 전에 그 리딩 케이스로 시험이 많이 나왔던 게 한국철도공사 상근 직원의 뭐 선거운동 금지,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위헌 나옵니다. 임원하고 직원을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임원 금지는 합헌적으로 보는데 직원 금지는 위헌으로 보는. 자, 이제 16번으로 가시죠. 요거는 지금 최신 판례인데 7월달하고 8월달, 7월달에 이제 한 90% 나오고 8월달에도 한 건 정도 이렇게 같이 나왔는데, 요 근처에다 쓸게요. 16번 제목 근처에다가 쓰시면은 거의 다 커버가 되는데, 아까 우리 선거운동 기간도 위헌이 나왔죠, 그죠? 그것처럼 최근에 우리 판례가 국민의 정치적 참정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 또는 이제 참정권 행사에 대한 폭넓은 보장을 전제로 하는 위헌 결정들이 막 쏟아졌어요, 올해. 자, 그래서 올해는 선거권이나 이런 참정권의 보장의 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참정권 보장의 해. 자,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각종 이제 선거운동 방법, 최근에 이제 각종 선거운동 방법과 관련해서 규제하는 것들을 위헌 결정, 대거 위헌 결정 내려졌어. 네, 선거운동 방법.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선거운동 기간 조항에서도 그 위헌 취지를 보면은 기간 조항 자체가 아니라, 그죠? 그 기간 안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말로 하는 방법을 이제 허용하지 않는, 이제 예비 후보자 정도만 인정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범위가 너무 이제 예외 인정 범위가 너무 협소하다, 이런 것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취지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선거운동 방법 규제에 대해서 위헌이 쏟아졌다, 올해. 참정권 보장의 해. 자, 그래서 여러분 소제목 정도를 보시면서 이제 위헌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기본서에 보면은 예전에 뭐 문서 도화의 배부 게시 금지 조항, 뭐 이런 공선법 93조 1항에 탈법 선거운동 규제 조항이 있는데, 그게 일부는 합헌으로 본 적도 있는데, 요번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그것도 이제 변경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서에 있는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 등 배부 게시 금지 조항, 옛날에는 합헌으로 본 판례가 있었는데, 뭐 정확하게 변경은 안 시켰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새로운 판례들의 취지에 따르면 그 부분도 위헌이에요. 위헌. 그래서 다 기본서에 있거나 이런 내용들은 머리에서 지우시고 요걸로 이제 정리합니다. 각종 골아픈 다양한 선거운동 방법의 뭐 판례들이 막 있었는데 이제는 깔끔해졌다. 이제는 각종 선거운동 방법을 규제하는 내용들, 쉽게 하면 시설물에 의한 선거운동, 시설물, 표현물, 그다음에 문서, 도화, 광고물, 뭐 이런 걸, 또 집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하는 거, 이런 건 막 다 금지하던 내용들을 전부 위헌 결정 내려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소제목만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리고 18번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넘어가서 19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19번이 그 제목 보시면은 선거 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집회 방식 또는 이제 모임 개최 방식으로 선거운동하는 것들을 금지하는 정의인데 또 위헌입니다. 요거예요, 요거. 예. 근데 요거 이제 집회 제목의 중간에 그 집회 체크해 볼까요? 요 정도만 판례를 좀 의미 있게 보시는데, 사건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건이 낙검수 콘서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시사성이 컸던 신문에 나왔던 사건인데, 개요 한번 볼까요? 청구인들은 2012년 부산 금정구 부산대학교 정문 앞 등에서, 자, 아랫줄 낙곰수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했다. 자, 여기 체크하세요. 낙곰수 토크 콘서트. 낙곰수 콘서트. 네, 이게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 선거운동 방법인데, 결국 이제 낙곰수, 꼼수를 쓴 거죠. 낙곰수가 꼼수 쓴 건데, 일단 선거운동인데, 자, 요거 뭐 꼼수를 썼다기보다는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어쨌든 했는데 뭐 처벌을 감수하고 있다는 한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제 전국을 돌면서 낙곰수 콘서트라는 이제 그 명칭을 부여하고, 결국은 이제 자신들이 지지하는 어떤 진보 정당, 더민주죠, 더민주 이제 지지하는 이런 이제 선거운동을 이제 개최를 했는데, 요게 이제 선거법 위반이었어요. 예, 그래서 집회 개최 또는 모임 개최를 통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해가지고 선거운동 기간 중에 못하는 행위거든요. 자, 그런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인데도 이런 방식으로는 못하겠단 말이에요. 각종 이런 방식.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기소가 되고 문제가 제기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위헌 제기가 들어가고 이랬는데 살아났죠. 유형 결정 떨어지면서. 그래서 국민 주권 국가에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현실로 옮겨놓은 이런 참정권에 관련된, 그것도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보장함에 있어서 너무 이제 규제가 너무 많다. 규제 중심주의다. 이래가지고 이제 위헌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참정권에 관련된 거죠. 자, 참정권, 선거권이나 이런 참정권 행사는, 자, 국민 주권의 원리입니다. 국민 주권의 원리를 현실 세계로 옮겨놓은 기본권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선거운동 이런 것들은 결국 이제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표현의 자유는 우리 현재가 아주 적극적인 보장 이론을 이미 제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필연적으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위헌이 나온 건데, 자, 이런 참정권은 국민 주권의 실현이라는 거.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는 적극 보장 이론이 우리 판례나 우리 헌법에 가면 또 검열 금지 조항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헌법이나 우리 현재 판례가 적극 보장의 취지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할 때 위헌이 나올 거다 했는데 나온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번. 요것도 뭐 대등한 내용들이 막 여러 사건으로 이제 판단이 나온 거고. 자, 그 다음 2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 보시면 뭐 광고물 금지. 요거 옛날에는 합헌으로 봤던 부분인데, 관련 조항에 대해서 합헌으로 봤는데, 지금 이제 광고물 게시 금지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 자체를 전부 위헌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선례들도 실질적으로 변경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마 선례들 못 낼 거예요. 선례를 못 내고 낸다면 이 7월달, 8월달 판례 요것만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제도로 넘어가십시오. 자, 22번.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사건인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휴식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